할머니, 할아버지 혹시 요즘 밤마다 잠이 잘 안 오시나요? 눈은 감았는데 머릿속이 계속 복잡하고 뒤척이다 보면 어느새 새벽이 되어버리는 그런 밤이요. 정말 괴롭죠. 그 마음 저도 알아요. 제가 며칠 전 뵌 어르신 한 분도 그러셨어요. 이젠 잠이 나를 피해 다니는 것 같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분은 예전엔 낮잠도 푹 주무시고 밤엔 베개만 닿아도 바로 잠드셨대요. 근데 몇 해 전부터 이상하게 잠이 도망가 버렸대요. 처음엔 그냥 나이 탓이겠지 하고 넘기셨대요. 하지만 어느 날부터는 하루 이틀 사흘을 연달아 제대로 못 주무시고 몸이 점점 무거워지셨대요. 낮에도 멍하고 걸음도 힘들고 작은 일에도 괜히 짜증이 나고 눈물이 나더래요. 그때 병원에서 수면제를 처방받으셨대요. 약을 드시면 확실히 잠은 오니까 처음엔 얼마나 다행이었는지 몰라요. 근데 문제는 그게 시작이었어요. 처음엔 한 알, 그 다음엔 두 알. 이젠 약 없이는 단 1시간도 못 주무시는 몸이 되어버렸대요. 약 덕분에 눈은 감을 수 있었지만 다음날 아침이 문제였어요. 머리가 띵하고 기억이 가물가물하고 아침밥을 드셔도 입맛이 없으셨대요. 그래서 점점 외출도 줄고 누구를 만나도 활기가 사라지셨죠. 제가 그 얘기를 듣는데 마음이 너무 아팠어요. 그 어르신의 얼굴이 꼭 제 할아버지 같았거든요. 지쳐 보이지만 그래도 웃으시려 애쓰는 그 표정이요. 나이 들면 원래 그런 거 아니겠니? 하시지만 그 안엔 이젠 정말 방법이 없을까? 하는 간절한 마음이 숨어 있었어요. 저는 그날부터 매일 생각했어요. 정말 잠이 다시 돌아오게 할 방법은 없을까? 몸이 스스로 잠드는 힘을 깨워줄 수는 없을까? 그래서 여러 논문도 찾아보고 한의학에서도 신경학에서도 불면으로 고생하신 분들의 이야기도 꼼꼼히 읽어봤어요. 그리고 놀랍게도 그 어르신처럼 오래 수면제에 의지하셨던 분들이 약을 끊고도 편히 주무시게 된 공통된 비결이 있었어요. 그게 바로 귀 옆 3cm 지점이었어요. 귓불 바로 뒤 살짝 따뜻한 그 부분을 하루 3분씩 부드럽게 눌러주는 습관. 믿기 어렵지만 그 작고 평범한 움직임이 몸의 수면 회로를 다시 깨워준대요. 그 이야기를 들은 어르신께서도 에이 설마 그게 무슨 효과가 있겠어? 하시면서도 한번 해보셨대요. 그런데 그날 밤 정말로 수면제 없이 4시간을 잤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날 이후로 그분의 얼굴빛이 달라졌어요. 피곤함이 줄고 목소리에도 힘이 생겼대요. 내가 다시 잠을 잘 수 있을 줄은 몰랐어. 그 말씀을 하시는데 저도 울컥했어요. 오늘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도 그 어르신처럼 긴 불면의 시간을 보내고 계신 분이 계실 거예요. 혹시 그렇다면 잠깐만 제 이야기를 들어주세요. 오늘 제가 알려드릴 이 방법이 당신의 몸이 잊어버린 잠의 기억을 다시 찾아드릴지도 모르니까요. 할머니, 할아버지, 혹시 잠이 안 올 때 이런 행동들 해보신 적 있으세요? TV를 켜두고 채널을 돌려보다가 졸음이 오길 기다리신다든지 핸드폰으로 유튜브 영상을 보거나 라디오를 작게 틀어두신다든지요. 이 소리 들으면 금방 잠이 오더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참 많으세요. 근데요, 그게 바로 불면의 시작일 수도 있다는 거 아셨어요? 우리 뇌는요, 빛에 굉장히 민감해요. TV 화면이나 휴대폰 불빛 속엔 청색광이라는 게 들어있는데요. 이 빛이 뇌 속의 멜라토닌, 즉 잠을 부르는 호르몬 분비를 막아버린대요. 그래서 몸은 피곤해도 뇌는 착각하는 거예요. 지금은 밤이 아니야. 아직 깨어 있어야 해. 하고요. 그러니까 TV를 켜놓고 잠드는 그 습관이 사실은 몸이 쉬려는 신호를 완전히 끊어버리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그 행동이 바로 우리 몸을 더 피곤하게 만드는 최악의 습관이 되는 거예요. 또 하나, 따뜻한 우유 드시고 주무시는 분들도 많으시죠? 우유 한 잔 마시면 마음이 편해지니까 하고요. 물론 처음엔 괜찮아요. 하지만 자기 직전에 마시면 소화가 되느라 위가 계속 움직이게 되고 몸의 온도도 올라가서 오히려 숙면을 방해해요. 그리고 제일 무서운 건요, 잠은 노력하면 올 수 있다 는 생각이에요. 눈을 꼭 감고 자야 해 이렇게 마음을 조이게 되면 그 순간부터 뇌는 더 긴장하기 시작해요. 아직 위험하구나, 더 깨어 있어야겠구나, 이렇게 반응하거든요. 그 결과 몸은 자고 싶어도 뇌가 절대 잠을 허락하지 않아요. 결국 우리가 평생 좋다고 믿어온 그 습관들이 하나같이 수면을 방해하는 함정이었던 거예요.
빛, 소리, 생각. 이 세 가지가 불면의 고리를 만들어요. 할머니 혹시 이런 경험 있으세요? 자기 전에 잠깐 뉴스라도 보려고 TV를 켜셨다가 오히려 마음이 더 복잡해지신 적. 또 오늘은 꼭 자야 하는데 하다가 새벽까지 눈이 말똥말똥해지신 적. 그건 우리 몸이 스스로 잠드는 힘을 잃어버렸다는 신호예요. 조금 무섭게 들리죠? 하지만 이건 현실이에요. 이런 불면이 오래되면 혈압이 오르고 기억력도 떨어지고 심장에도 무리가 간다고 하더라고요. 몸이 쉬지 못하면 마음도 점점 예민해지고 작은 일에도 쉽게 지치게 되죠. 그래서 오늘 저는 꼭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 행동이 바로 몸을 파괴하는 최악의 습관이에요. 불면은 단순히 잠을 못 자는 문제가 아니라 우리 몸의 회복 시스템이 멈춰버린 상태예요. 하지만 걱정 마세요. 방법이 전혀 없는 건 아니에요. 사실 답은 아주 가까운 곳에 있답니다. 약도 아니고 비싼 치료도 아니고요. 단지 몸에 있는 하나의 점을 깨워주는 것만으로도 이 긴 불면의 고리를 끊을 수 있어요. 그 점이 어디냐고요? 바로 귀 옆이에요. 귓불 뒤 딱 3cm 떨어진 그 지점. 그곳이 우리가 잊고 살았던 수면 스위치예요. 조금만 더 함께 해주세요. 이제 곧 정말 놀라운 이야기를 들려드릴 거예요. 그동안 약에 의지하셨던 분들이 어떻게 스스로 잠을 되찾았는지 그 비밀을 이제 알려드릴게요. 할머니, 할아버지, 이쯤 되면 마음이 조금 불안해지시죠? 그럼 이제 어떻게 해야 잠이 오는 거야? 약도 TV도 우유도 안 된다면 대체 뭘 해야 해? 그렇게 생각하시죠? 괜찮아요. 걱정하지 마세요. 이제부터 제가 아주 특별한 비밀을 알려드릴 거예요. 이건 약도 아니고 돈이 드는 것도 아니에요. 그저 우리 몸 안에 원래 있었던 잠의 스위치를 살짝 눌러주는 방법이에요. 그 스위치가 어디 있냐면요. 바로 귀 옆 3cm 지점 귓불 뒤쪽이에요. 네, 맞아요. 바로 그 부드러운 살 부분이에요. 그곳이 바로 수면혈이라고 불리는 자리예요. 이곳을 살짝 눌러주면 몸이 긴장을 풀고 뇌가 편안해지는 놀라운 변화가 생긴답니다. 방법은 아주 간단해요. 먼저 손끝을 깨끗하게 씻고요. 양쪽 귀 뒤쪽을 손가락 2개로 살짝 눌러주세요. 힘을 주지 말고 마치 따뜻한 손길로 스스로를 다독이듯 부드럽게요. 눌렀을 때 약간 묵직하고 기분 좋은 압박감이 느껴지면 딱 그 자리예요. 그 상태로 천천히 숨을 들이마시고 내쉴 때는 마음속으로 이렇게 속삭이세요. 오늘은 괜찮아요. 이제 편하게 쉴게요. 그 말을 하면서 3분 정도만 살짝 천천히 눌러주시면 돼요. 그렇게 하면요, 몸 안의 부교감신경이 깨어나서 심장이 천천히 안정되고 근육의 긴장이 풀리고 뇌에서는 이제 쉴 시간이야 라는 신호가 전달돼요. 이건 단순한 민간요법이 아니에요. 의학적으로도 귀 주변의 자극은 수면과 관련된 신경을 자극해서 불면을 완화시킨다고 밝혀졌어요. 즉, 귀 옆을 눌러주는 순간 우리 몸은 스스로 괜찮아, 이제 자도 되라고 느끼는 거예요. 한의학에서는 이 자리를 안면혈이라고 부르는데요. 이곳은 마음을 진정시키고 과도한 긴장을 내려주는 역할을 한대요. 그래서 예전부터 불면증, 불안, 두통이 있는 분들에게 이 부위를 눌러주는 치료가 자주 사용되었대요. 저는 이 이야기를 처음 들었을 때 솔직히 반신반의했어요. 정말 그게 효과가 있을까 싶었거든요. 그런데 실제로 이 방법으로 수면제를 끊고 편히 주무시게 된 분들이 많으세요. 한 어르신은요, 처음엔 그게 뭐 대단한 일이라고 하셨다가 딱 일주일만 해보셨대요. 처음엔 마음이 조금 편해졌고 그 다음엔 밤에 눈을 감는 게 덜 두려워지셨대요. 그리고 일주일째 되던 날 알람 소리에 눈을 뜨니 아침이더래요. 내가 이렇게 푹 잔 게 몇 년 만인지 모르겠어요. 그렇게 웃으시던 얼굴이 아직도 잊히질 않아요. 이 귀 옆 3cm 지점을 자극하는 건요, 단순히 잠을 오게 하는 기술이 아니라 몸에게 다시 쉼을 허락하는 신호를 보내는 일이에요. 매일 걱정으로 바빴던 몸과 마음이 이제 괜찮다고, 이제 좀 쉬어도 된다고 느끼게 해주는 거죠. 오늘 밤 조용한 방 안에서 불을 살짝 낮추고 귀 옆을 부드럽게 눌러보세요. 그냥 손끝으로 자기 자신을 다독이듯이요. 괜찮아요. 오늘은 잘 수 있을 거예요. 그 말 한마디와 함께요. 그럼 어느 순간 뇌가 천천히 이완되고 몸이 따뜻해지면서
그동안 그렇게 멀게만 느껴졌던 잠이 살짝 아주 조용히 다가올 거예요. 그건 약이 만들어주는 잠이 아니라 당신의 몸이 스스로 찾아낸 진짜 잠이에요. 그리고 그 순간, 아, 이제 정말 괜찮구나, 이런 마음이 절로 들 거예요. 며칠 전 처음에 말씀드렸던 그 어르신 기억나시죠? 수면제 없이는 단 한숨도 못 주무시던 분이요. 그분께서요, 요즘은 완전히 달라지셨어요. 예전엔 늘 피곤해 보이시고 눈밑이 어둡고 얼굴빛도 창백하셨는데 지금은요, 얼굴이 한결 환해지셨어요. 목소리에도 힘이 생기고 이제는 아침에 일어나면 기분이 상쾌해요. 이렇게 환하게 웃으시더라고요. 처음엔 정말 믿기지 않으셨대요. 귀 옆을 누른다고 잠이 온다니 설마 하셨던 분이었거든요. 근데 매일 밤 자기 전에 그 자리 귀 뒤쪽 부드러운 부분을 손끝으로 살짝 눌러주셨대요. 딱 3분만요. 처음 며칠은 별 느낌이 없었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냥 따뜻한 기분이 드네 정도였대요. 그런데 일주일쯤 지났을 때 몸이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대요. 밤마다 찾아오던 두근거림이 사라지고 눈을 감으면 머릿속이 고요해지는 느낌이 들더래요. 그리고 어느 날 눈을 떴는데 이미 아침이었대요. 내가 이렇게 푹 잔 게 몇 년 만인지 몰라. 그 말에 저도 가슴이 찡했어요. 그분은 이제 수면제를 완전히 끊으셨어요. 지금은 매일 밤 6시간 이상 푹 주무시고 아침마다 차를 한 잔 끓여 드시면서 오늘은 또 어떤 하루가 될까? 하고 미소 짓는 게 하루의 시작이 되셨대요. 이제는 불면이 두렵지 않다고 하세요. 이제 내 몸이 알아서 잘 자는 법을 다시 배웠거든요. 그 말씀에 제가 더 감동했어요. 사람의 몸은 참 신기하죠. 한 번 잃은 줄 알았던 잠의 기억을 다시 스스로 되찾을 수 있다는 게요. 그분처럼요,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분들 중에도 오랜 시간 잠과 싸워오신 분들이 많으실 거예요. 혹시 그렇다면 너무 조급해하지 마세요. 우리 몸은 생각보다 훨씬 부드럽고 조금의 관심과 따뜻한 손길만 있어도 금세 회복하는 힘을 가지고 있답니다. 오늘 밤 조용히 불을 낮추시고 귀 옆 3cm 그곳을 살짝 눌러보세요. 힘주지 말고 그냥 부드럽게요. 그리고 마음속으로 이렇게 말씀해보세요. 괜찮아요. 오늘은 잘 수 있을 거예요. 그 말 한마디가 몸 전체를 따뜻하게 감싸줄 거예요. 심장이 천천히 안정되고 호흡이 길어지면서 몸이 스스로 이제 괜찮다고 속삭이게 될 거예요. 그리고 어느 순간 그동안 그렇게 멀리 있던 잠이 살짝 아주 조용히 다가올 거예요. 아마 내일 아침엔요, 햇살이 창문으로 스며들 때 기분 좋은 미소로 눈을 뜨시게 될 거예요. 그때 느껴보세요. 아, 나 이제 정말 괜찮구나. 이건 기적이 아니에요. 그저 몸이 본래의 리듬을 되찾은 거예요. 오늘 제가 드린 이야기가 당신의 밤에도 작은 희망이 되길 바라요. 수면제 없이 걱정 없이 따뜻하고 편안한 잠이 다시 당신의 곁으로 돌아오기를요. 그러니까 오늘 밤엔요, 모든 불빛을 조금만 낮추고 그 자리에서 조용히 눈을 감아보세요. 그동안 너무 애쓰셨잖아요. 이제는 괜찮아요. 오늘은 정말 푹 주무실 수 있을 거예요.